대선 상황실 박진영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 대선은 장미가 만발한 5월에 실시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대선 상황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 있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을 각 당의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 선출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행보,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없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없는 선거. 그래서 이번 선거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없이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가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거쳐 파면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임기 말에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탈당한 경우는 있어도 대통령직에서 인위적으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대선의 전 과정이 진행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없다는 것, 집권 여당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집권 여당의 후보도 없다는 뜻입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명백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들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이지만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후보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집권한 보수 세력의 초라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 보겠습니다. 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없습니다. 87년 체제 출범 이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늘 중요한 화두였죠. 그런데 이번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말조차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후보들이 야권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축구로 말하자면 사상 처음 경우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야권이 선점한 것입니다. 과거 대선을 임하는 야권의 모습을 살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직선제를 관철해낸 60항쟁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13대 대선, 민주화 운동을 쌍끌이했던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고 각자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했습니다. 이후 야당에선 단일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이른바 기울어진 대선 운동장에서 질 수밖에 없다. 필패론이 따라다녔습니다. 15대 대선을 가보겠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두 사람이 합작한 이른바 DJP 연합. 대선 승리로 결실을 맺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서 16대 대선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시도가 있었죠. 얼마 전엔 18대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막판까지 지지자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란 족쇄에서 벗어나 오히려 보수 단일화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권 인수위가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대선 직후 정권 인수위를 꾸리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인수위가 어김없이 꾸려졌습니다. 통상 2달 남짓 주어지는 이 기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고요. 새로운 집권 세력의 철학에 맞는 정부 조직의 크기, 기능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작업이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준비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거리 상태에서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당선인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거 기간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